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금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전이다 보니까 역시나 큰 방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은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명절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종목 상담을 전화로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중간에 또 전화가 또 이렇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중간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는 것이 채택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1.24%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코스피 닥 같은 경우도 1.1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급이 조금 특징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파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한 3,500억 정도 사더니 오늘은 7,000억 넘는 또 이렇게 6,0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요즘 특징이거든요. 이게 왜 요즘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건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 그리고 정치권 이런 것들 다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경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 있는 주식을 오랫동안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성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팔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사고 있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비중을 늘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환율에도 바로 다 티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400원, 3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 사실 이 고환율이 또 지속이 되고 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최소 10일 이상의 순매수가 좀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야 얘들 꽤나 오랫동안 산다. 그 말은 이제는 한국 지수가 또는 주식이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는가,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시세를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상향 시세, 상승하는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줄기차게 연달아서 들어와 주는 게 좋겠죠.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종목도 다르고 투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일제히 사거나 일제히 파는 그런 단합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하거나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일제히 꾸준히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걔들은 시세를 만들어버리는 단합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크게 재미없다. 그리고 명절 전에 시장이 강했던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쉬고 있는 동안에 경제는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명절에 쉬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 나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우리가 감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많은 사이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식에다가 막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명절 전에 사놔야 되겠다라는 느낌보다도 명절 이후에 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월이 돼야 우리는 조금 더 방향성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좀 심심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약간의 오늘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내일은 약간의 반등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재밌는 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동전주들 엄청나게 급등 나오고 있죠. 500원짜리, 8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엄청나게 액수가 적은 기업들이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짜투리 돈이라고 하죠.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돈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적은 돈으로 조금 이렇게 좀 단단하게 수량을 좀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하다 보면은 동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주에 이 개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게 되고 재미삼아 사보고 재미삼아 팔아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동전주들의 급등락이 좀 요즘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고 그래도 뚝심 있게 가치가 있는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종목을 지금 사시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 다들 아시다시피 빠지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들 종목 나가봤자 결국 내가 수익 나려고 샀지만 물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대응하기 전략을 짜시는 것이 계좌 정리에 그리고 내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 고민들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어디서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대한유화요. 대한유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원에 10% 정도 됩니다. 14만 원에 10%요? 예. 그렇군요. 일단 14만 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사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대한유화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이제 소재 쪽에 관련이 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2차 전지 뭐 소재를 만든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석유화학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은 2차 전지 쪽으로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또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석유화학 쪽과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에서 제가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앞으로 더 싸게 팔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 또 큰 특징이 되겠죠. 일단 지금 바로 직면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유화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화학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한때 막 엮였다가 움직일 뻔했으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석유화학 쪽은 지금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라고 하죠. 완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석유화학 쪽 관련 기업들은요. 제 생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망할 것 같아요. 대한유화가 망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딱 망할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들만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살아남을 기업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망하게 될 기업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멀리 보고 이제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멀리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라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 때 그냥 본전이 아니더라도 정리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들고 갔을 때 유리하기보다는 들고 갔을 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좀 각오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난 손실을 그냥 다른 종목을 통해서 다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들고 갔다가는 손실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단기 반등이 이렇게 슬슬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오면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는 터치할 수 있거든요. 저기까지 올라올 때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이후로 뭐 올라갈 수 있을 지연정 저는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좋다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기 투자하실 거면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낫지 굳이 이런 쪽에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석유화학이 지금 하도 너무 안 좋다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조금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1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라면 전 비중을 그냥 줄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시거나 아예 다 팔아가지고 손실을 좀 감안을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건 자칫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요 아래쪽에 지금 7만 원대 이거 무너뜨려 내려가면은 또 다른 저점을 또 찾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려서는 안 됩니다. 잘 팔고 나오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2만 원에 23%예요. 뭐 사신 지가 뭐 오늘이나 어제 사신 거예요? 작년에 샀지. 작년에 7월 달 17일 날인가 8일 날인가. 작년에 10. 이거는 7월 지금 달. 제가 조언을 할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온 기업인데 여기서 더 갈까요, 네. 안 갈까요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걸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웃긴 거고. 그러니까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고점에 사서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 저점에 사서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라고 하면은 그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만한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저점에 사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건데 고점에 사서 들고 있는 분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이제 운이 좀 따르면 돈이 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을 좀 맡겨보면서 운에 맡기면서 약간 도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초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점에 내려와 있는데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낼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자리에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지. 올라가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더 올라갈 때 판다. 이건 좀 어려운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적극 추천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저는 바로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운이 따르면 주가가 더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전고점이 24만 5천 원,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고점 자리까지 아직까지 조금의 상승 여유분은 좀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올라가봤자 기껏 전고점까지 올라가봤자 한 8%거든요. 한 8, 9% 먹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이제 빠지게 된다면은 저 아래쪽까지 한 15만 원대나 12만 원대까지 빠지는데 저기까지 빠지면 지금 매수가에서부터 한 40%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8% 먹겠다고 40% 물릴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8%가 욕심이 난다면 가져가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이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내가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또 안 팔자니 물릴 것 같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자인 건데 사실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려고 전화 거신 거라고요.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의 무의식 속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전문가든 지간에 일단 한번 걸리봐라. 네가 팔아라 했는데 만약에 더 올라가면 저놈이 저거 팔아라 해가지고 내가 수익도 못 냈어 라고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빠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때 팔라고 했는데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팔지 말라고 했고 내가 물렸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점에 사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감이 좀 없어요. 고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뭐 그냥 이거를 뭐 굳이 뭐 이야기를 더 막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 할 바에 그냥 다른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바르게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 투자한 거를 저는 반성하고 다음번에 그냥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은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버렸는데 운이 따랐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올라와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왜 안 파는 겁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갈까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라면 그냥 전량 매도하실 것 같고요. 더 올라가도 그냥 뭐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수익도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저도 안 먹는다 생각하고 저는 다른 종목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거나 SK 하이닉스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판 이 SK 하이닉스의 자금을 다른 종목의 추가 매수 자금으로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건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SK 하이닉스 전망이 어떠고 저쩌고가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지 건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네, 그거를 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우리가 맞아요. 돈을 버냐 안 버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만 원에 20% 있습니다. 26만 원에 20%요? 예. 그렇군요. 일단 26만 원짜리가 뭐 사볼 만한 자리긴 한데 이제 거기서 샀을 때 빠질 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거든요. 26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저점 자리가 깨졌을 때 손절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6만 원이 지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사신 건지 그냥 여기까지 빠졌으면 싸다 생각해서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볼 만한 자리는 맞았어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올 때 팔았었어야 돼요. 반등이 안 나오고 밀리네 하면 바로 팔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가져간다면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점을 깨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랑 똑같다고 제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제가 11년째 강의를 하면서 11년째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아파트 지금 살고 계세요 혹시? 아니, 주택에 살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계세요? 주택에 네. 뭐 층수가 있는 주택인가요? 그냥 1층짜리인가요? 청수가 있어요. 층수가 있어요. 나한테 네. 천장은 위층에선 아래층이죠, 그죠? 네. 위층에선 바닥이잖아요, 그죠? 네. 나한테 바닥은 또 아래층에선 또 천장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아파트 층수의 개념인 거죠. 주식도 네. 똑같아요. 이 자리가 저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봤을 때 저기가 천장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도 올라가겠지? 내가 지금 26만 원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싸졌으니까 지금 23만 원이니까 24만 원이니까 더 싸니까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서의 바닥이 무너졌으면 이제 그 다음은 저 아래쪽에 바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층수가 몇 미터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6만 원 무너뜨리게 되면 다음 바닥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어딘가라고 보면은 결국 22만 원대라든지 20만 원대 여기까지 밀리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추가 매수는 저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저기를 또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 15만 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나 이 정도쯤 내려왔을 때 저기서 자리가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을 것인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빨리 손절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만약에 물려가지고 들고 가게 된다면 이제 시간을 좀 쓰면서 체크하는 것이 시청자님의 숙제가 돼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대가 지지가 될 것인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까 SK하이닉스 고점에 물린 거에 비해서 얘는 훨씬 나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잘 벌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막 비싸게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싸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잘 번다. 돈 잘 버는데 비싼 종목을 사는 게 우리가 투자가 아니라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게 싼 거니까 사야지 우리가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주식 기본이고 장사의 기본이거든요. 물건 싸게 때 와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에요. 특히나 좋은 물건을요, 그죠? 그러니까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 내수가 안 좋다, 뭐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하더라도 CJ 제일제당에 뭐 우리가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식음료 파트에 있는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계좌 안에서 CJ 제일제당이 있는데 다른 종목은 뭐 반도체를 사셨거든, 뭐 2차 전지를 샀거든, 뭐 로봇 관련주를 샀거든 간에 뭐 이런 다른 관련주들은 경기를 좀 타는 데 반해서 얘는 안 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좀 보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짤 때는 그런 다른 업종들 뭐 자동차를 샀고 로봇을 샀고 뭐를 샀고 식음료 하나쯤이 있으면 딱 좋은데 매수가도 괜찮고 식음료가 하나 있는 거는 괜찮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추가 매수 대응이 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깔끔하게 할 거면 이렇게 사가지고 저점 깰 때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았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져가면서 한 20만 원대까지가 내려가는 거야 내버려 뒀다가 저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파동상 얘가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톱날 모양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 되었든 뭐 여기 지금 23만 원 되었든 22만 원 되었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한 3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오면 되니까 다음번에 저점 깨면은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좀 좋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애초에 내가 장기 투자 계획이 없었으면 손절이 맞고요. 끌려다니듯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건 어찌됐든 일은 엎질러졌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냥 들고 와서 20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할 때는 비중을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20% 샀으니까 20%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네.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네. 이 종목은 그렇게 사야 수익을 낼 때 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야 수익도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네. 그냥 매수를 20만 원대까지 추가 매수만 잘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빠지면 20만 원대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주고 하세요. 먼저 하고 전화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P 위승요. AP 위성이요. 예, 18,600원에 16%요. 18,600원에 16%요. 네. 일단 테마가 괜찮은 테마예요. AP 위성이라는 테마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잡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욕심이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야지 수익이 나지 비싸게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 자체가 뭐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 자체가 그죠? 네. 수익을 낸다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건 수익 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싸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수익 내기가 조금 이렇게 글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 내기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안 나는 자리에 사셨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6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나에게는 수익이 안 나는 가격인데 다행스럽게 얘가 테마가 좋은 테마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라든가 상승을 했을 때 본전 또는 약수익권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약수익권으로 살짝은 올라가 줄 수는 있는 테마예요.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위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게 우주 산업을 좀 강화해야 된다. 화성에다가 성조기 꽂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좀 활발하게 좀 우주 산업을 좀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까지도 잘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 이제 달에다가 위성도 쏘고 하긴 하고 있지만 약간은 미약한 상태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뭐 물론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짜져야 되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게 멈춰 있지만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우주로 가게 되어 있고 달 쪽을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을 점령하려면은 결국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 종목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본전 올까요? 내 수익이 날까요가 아니라 그건 이제 튀어오를 때 힘을 봐야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아무런 튀어오르는 능력도 없는 기업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려올 TO를 때 좀 추가 매수해도 되겠나요? 그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가능한데 지금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설프게 추가하면서 하게 되면 위에서 자꾸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어설프게 추가하면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어차피 지금 비중도 16% 적은 편이 아니고 매수가도 18,600원으로 지금 굉장히 비싼 편인데 어설프게 네.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위에서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매수가를 낮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면요. 사실 지금 13,590원에 진행 중인데 사실 13,500원, 590원에 추가 매수를 해봤자 시청자님 매수가는요. 한 16,000원대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잘 떨어뜨려도 한 16,000원대까지밖에 네. 안 떨어져요. 근데 얘가 만에 하나 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는 한 3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8,600원 산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300원까지 확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추가 매수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려거들랑 10,000원을 깨고 7,500원이라든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하시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내가 이 종목을 매수가를 낮춰야 된다면요. 근데 이미 지금 18,600원을 사셨고 현재가인 15,900원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봤자 기껏 빠지는 그 매수가가 제가 16,000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10,000원까지 떨어져 봐요. 시청자는 계속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해도. 네. 이러나 저러나 고점에 물려있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아예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을 때는 내 매수가를 잘못 잡았던 이 매수가를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죠. 시청자님은 그냥 지금은 수익 내는 걸 욕심을 버리시라니까요.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잘만 추가하면서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샀다가 비중만 많아지고 고점에 더 물려버리게 되면 다음엔 추가하면서 할 기회조차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본전만 튀 나와도 되는데. 본전도 욕심 버리시라니까요. 18,600원 산 사람이 무슨 본전을 놀려요.
저도 먼저 17,000원 못 봤어요. 팔을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18,600원 산 사람이 무슨 뭐 본전을 노려요. 17,500원이나 17,000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주면은 뭐 팔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낸다, 본전을 찾는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은요. 싸게 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 고점에 산 사람일수록 우리가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시청자님은 지금 본전 찾기도 힘든 가격대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하시다가 튀어오르게 되었을 때 힘을 보면서 18,000원이 아니더라도 17,000원대부터는 튀어오르는 힘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고, 만에 하나 진짜 신이 도와주신다면 10,000원 이하로 한번 깨고 내려간다면 그건 시청자님의 조상이 도우신 거예요. 야, 네가 18,600원에 잘못 샀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하고 신이 갑자기 도와주신 거예요. 조상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확 낮춰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추가 16%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거죠.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10,000원 깨고 내려갔을 때 어디서 바닥 잡는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추가 매수 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계좌가 망가집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세요. 어차피 물은 엎질러 졌어요. 누가 18,600원 사래요. 이미 이거는 물은 엎질러 졌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혹시나 내려가게 된다면 한 7,500원에 가깝게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내려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안 내려오면은 반등 나올 때 손실 보고 좀 나오신 다음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은 굳이 내가 본전을 노릴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 내면 되잖아요, 다음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 건너갔습니다.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으니까 이거 풀고 다시 하자고요. 18,600원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팔고 다음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사람이 좀 되세요. 18,600원 자꾸 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네, 네. 네, 그렇게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또 명절 전에 저와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노원으로 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노원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5층 503호 5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명절 전에 또 알차게 강의 들으시고 또 명절 편안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싼 게 도대체 뭔지, 비싼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강연 저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멘토님들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 또 어디서 열리는지를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장이 좋거나 장이 활발하거나 내 종목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상담을 받거나 그때 오프라인 강연 가시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고 재미가 없고 이럴 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땐 바로 잡으셔야지, 그때 기회가 왔을 땐 다 구경하고 있다가 지금 공부해야지 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지금 이런 시기에 많이 받으시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많이 다니시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네요. 사실 이런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막상 사고 보면 항상 이런 자리죠. 그냥 원래 그래요. 항상 주가 내려왔을 때 사면 참 돈 벌기 쉬운데 올라왔을 때 사니까 맨날 물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고 올라왔을 때 사고 이러니까 빠질 때 그냥 물리고 빠질 때 물리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41,000원짜리가 지난번에 못 올라갔던 전고점이라는 거예요. 저런 전고점이라는 자리가 있을 때 여기 샀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리를 못 넘어간다는 것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올라가기를 힘들게 된다면은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기 쉬운 자리에서 들고 가야죠. 반대로 얘가 지금 25,000원이나 26,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저기까지 내려가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저점과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공간이 없는 고점이 있거든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아예 올라갈 고점, 공간이 없는 자리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자리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 돌파라고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25,000원이나 3만 원 이하까지 다시 빠져버리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 매수하는 사람들이 초짜예요, 초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짜 매매라고 합니다. 도박인 거죠. 왜냐하면 돌파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매수가가 41,000원인데다가 현재 진행 중인 현재가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파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굳이 오랫동안 물려가지고 손실을 키워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7,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10% 정도 이렇게 빠지는 자리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 사면은 손실을 깔끔하게 한 3% 나오고 정리하고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매매가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손실도 좀 커지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37,000원대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37,000원 무너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실을 좀 나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를 못 넘어간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가지고 25,000원대까지 다시 또 내려가게 된다면 괜히 시간 끌면서 물려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3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돌파가 일어나면서 아마 5만원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번엔 내 도박이 성공했구나. 배팅했는데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감지덕지하면서 그냥 수익을 좀 내고 나오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37,000원 손절, 올라올 때는 5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셔라.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 기대감으로 한 5만 원까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무너지면은 안 나오는갑다 생각하고 정리했다가 밑에 다시 사세요. 그게 낫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퓨런티어를 27,000원에 비중 10% 정도를 담으셨다고 하네요. 27,000원. 이분도 좀 똑같은 분이 샀다라고 해도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똑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올라왔을 때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사셨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세상이 그렇게 친절해 보입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고 지금 이거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가를 아이고 이게 지금 16,000원짜리였는데요. 내가 지금 이걸 16,000원에서 15,000원에 17,000원에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지영 님이 못 샀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려줘야 되겠다. 어이구 냉큼 사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기다려줍니까? 어떤 바보 같은 세력들이 거기서 기다려주겠습니까? 그거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팔아먹고 있는 거지. 야 여기서 기다리면 유지영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팔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보통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다. 기다려주니까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이건 운빨이 따라주면은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운빨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10개 중에 한 7, 8개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매하기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매수가랑 현재 진행 중인 현재가랑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대응 전략은 똑같습니다. 밑으로 가면 저점 자리 잡아가지고 25,000원대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돌파가 일어나서 32,000원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32,000원에서 35,000원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밑으로 빠지면 25,000원 손절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 사시게 되면은 손절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빠져내려갈 때 어머나 내려가는데 이거 들고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더 사신다거나 더 들고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밀려 내려갈 때까지 냅둔다면은 15,000원대까지 밀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쌍바닥거리로 갑니다. 그러면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 어디 해야 될까요? 이런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하시고 아래쪽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게 돈 벌기가 훨씬 쉽잖아요. 왜 25,000, 27,000원 사가지고 수익 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팔고 난 다음에 15,000원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수익 내기가 더 쉽죠.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을 자꾸 낮춰서 살려고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왜 자꾸 비싸게 못 사가지고 다들 안달이십니까? 이왕이면 싸게 사시고 쌀 때 사면 되잖아요. 쌌던 시기에 사든가 한 푼이라도 좀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다들 비싸게 못 사가지고 안달이세요? 뭐 돈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좀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싸게 내려왔을 때 아주 좋은 기업들은 싸게 사시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라고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는 지금 내려갈 때 물려있는 것보다는 손들었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에브리보시요. 에브리 보시고요.
18,520원에 10%요. 18,520원에 10%.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싸게 사니까. 이게 싸게 사놓으니까는 좀 편해지잖아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편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내가 샀는데 좀 안 가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것보다 저점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물리면 내 본전 올까요? 물어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수익 날까요?를 물어볼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그렇잖아요. 위로 튀어 오르게 되면 얘는 막 55,000원까지 확 날아가 버리고 지금 15,000원대에서 뭐 13,000원대쯤 내려가면 안 빠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18,000원대 사놨다 하면은 물려서 이게 지금 내 본전 올까요가 아니라 이게 튀어 오를 수 있을까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테슬라 쪽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저는 메리트가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만은 하다. 뭐 물론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로봇 관련주가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로봇이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개발한 걸 가지고 성과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가 이런 로봇 만들었어요라고 홍보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상용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로봇이 걸어 다니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출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능형 로봇, AI 로봇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서빙 로봇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뭐 휠체어도 만들고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상용화하기는 조금 멀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가고 있다면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올해가 됐든 뭐 올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내년이 되었든 어쨌든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 날 가능성은 항상 품고 가는 거예요. 마치 로또와 같은 거죠. 언젠가 발표가 났을 때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격 조건의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한 거고 매수가도 저 위에 사신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18,000원에 사셨다. 충분히 괜찮은 거고 대신에 내가 그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라는 게 내려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내가 매수가가 지금은 싼 편인데 만에 하나 이 종목이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산 가격이 싼 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됐다고 가정했을 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내 매수가를 좀 낮춰준다면 더 싸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현금을 잘 마련하시고요. 지금까지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는 10,000원 이하로는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11,000원 정도.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들랑 11,000원에 가깝게 자리 잡는 걸 확인하고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리가 15,000원에서 20,000원짜리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수개월 정도 좀 체크한다면 거기서는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공격적인 투자 방식으로 좀 늘리셔도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그만큼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은 늘리실 이유가 없고 팔 이유도 없고 물렸다고 뭐 겁낼 이유도 없다.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이거는 들고 가면은 튀어 오를 때 과감하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막 진짜 3만 원, 4만 원대 팔아낼 수 있기 때문에 18,500원에 사셨다고 하면은 뭐 손실 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튀어 올라갔을 때 수익만 잘 내고 나오면 되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상태처럼 편안하게 그 명절 잘 보내시고 그냥 뭐 2월, 3월, 4월 이렇게 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대응할 거 없으니까 대응을 해야지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저기, 궁금하세요? 에이펙트. 에이펙트. 팩트. 네. 3,000원에 21%요. 그렇군요. 뭐 일단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 방송을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건데 시청자님은 아마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차트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나 차트라고 하는 게 차트가 아무 무용지물이면 차트를 왜 보겠습니까? 그죠? 차트가 다 의미가 있고 이 차트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사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모양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M자 모양, 쌍봉이라고 부르는 M자 모양인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뭘 사지 말라는 거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M자를 뒤집으면 쌍바닥이 돼요. W 모양이 되거든요. 그 쌍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 외바닥을 바닥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나오는 첫 번째 이 외바닥에 속지 마라. 제발 좀 이거 사지 마라. 이거 사면 물린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자리거든요. 외바닥 좀 사지 마라. 주가가 내려가다가 반등 나왔다고 그거 헷가닥하고 사지 마라. 그거 바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 그 쌀 씻을 때도 쌀뜨물을 쌀 씻고 바로 버려버리고 그 다음 물에 쌀을 이 음식을 하듯이 절대로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새 상품 새 후라이팬도 사가지고 바로 거기에 계란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번 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에요. 이걸 사시면 물려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간 다음에 외바닥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들이 잘 없고 쌍바닥이라는 걸 그리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000원에 매수하셨다 2,000원까지 물릴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삽니까? 예요 그냥. 도대체 여기 왜 삽니까? 물릴 자리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려버릴 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수익은 뭐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 사면 안 되는 자리니까 애초에 손절하는 게 맞죠. 이거는. 수익을 낼 거였으면 쌍바닥에 2,000원에 사야지 누가 3,000원에 사가지고 수익 냅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가. 그걸 잘못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평생 이제 앞으로 이거를 봤을 때 이번에 산 걸 토대로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번에 손실 난다고 시청자님 뭐 전재산 날아가거나 내가 뭐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뭐 범법을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손실 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음은 아픈데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요. 뭐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뭐 인생이 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반복하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가르쳐 돼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절해라니까. 아, 손절해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어, 하기 싫겠지요. 손실이 나니까 또. 그러면 이제 물려 있어야지 뭐 어떡해요. 아니 물릴 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손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시청자님이 모르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빠질 거라니까요. 2,000원까지. 뭐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팔고 나중에 2,000원 다시 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자,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니까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서 2,000원까지 물리실래요? 팔았다가 2,000원 다시 사실래요? 2,000원에 다시 사고 싶어요. 알잖아요. 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모르는데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손실 안 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2,0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깨달아란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당황스러움과 황당함과 와 무기력함과 손실이 나는 거에 그 불쾌함들을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여기 또 올라갔을 때 야, 이 종목이 어떤 이름만 바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팩트가 아니라 뭐 C팩트든 뭐 이런 이야기로 했을 때 야, 이게 올라왔다. 여기 살까 했을 때 문현진이가 그때 외바닥 사지 말했다. 저번에 내가 손실 냈다 하면서 안 사버리고 내려왔을 때 사라 이 말이에요. 다음번에요. 얘는 끝났고 얘는 손절로 끝났고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네. 대신에 뭐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유리한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하고 지금 우하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2,000원대에 쌍바닥 그리는지 확인해서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밑으로 처지고 있는 이 그림을 사실은 원래 3,000원 사셨다가 원래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이거 다음번에 매매할 때 참고하세요. 지금 3,000원 자리가 3,000원에서 안 내려가니까 사봐야지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이게 제가 이 파란색으로 성근 요 자리 샀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봐야지 하고 샀는데 이 1월 20일 화요일 좀 어때요? 화요일 잘 보세요. 화요일 잘 보시면은 1월 20일 화요일은 3,000원, 2,000원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다가 거의 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안 내려가고 있다가 이날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네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1월 21일 요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저기서 안 내려갔어야 됐는데 그죠? 까만 선에서 안 내려가야 됐는데 내려갔죠. 그죠?
아니요, 이거를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려갔죠, 그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네네. 여기서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겁니다. 네.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무너지네 하고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누가 추천했던지 간에 이런 거 사지 마요.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들 좀 도대체 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그 외바닥은 좀 사지 좀 마세요. 외바닥은 사면 안 돼요. 외바닥에 추천하는 사람들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이상하네. 하여튼 요 외바닥은 사지 마세요. 쌍바닥 다시 내려가니까 사실 꺼거들랑 에이펙트가 내가 정말 좋아서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000원대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다시 사세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수고하셨어요.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이고요. 10%인데.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12만 원에. 12만 원에 네, 계속 가져갈게요. 10%요? 네. 일단 지금 유한양이 12만 원에 10%면 계속 가져가는 게 유리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싼 걸 사가지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지금 송도 아파트 가격이 송도의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송도 아파트 가격이 한때 13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5억이에요. 그 13억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 한 1억짜리 아파트가 13억까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샀겠죠, 13억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1억짜리가 13억이 됐으니까 야, 저건 진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비싸서 안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가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13억에 사신 분들이 지금 5억에 팔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유한양행이 좋긴 좋죠. 좋아서 지금 저 아래쪽에 3,000원짜리가 그리고 10년 전에는 뭐 그 2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12만 원까지 좋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야, 유한양행 12만 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종목을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사는 사람이 많을 종목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닌데 주식만 하면 상식을 다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비싼 종목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빨리 단타를 쳐가지고 빨리 처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원 눌림목이 형성되고 반등 나왔던 요 첫 번째 상승이라던가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요런 자리에서 수익이 났을 때 빨리 정리해버리고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걸 장기로 가져가겠다?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 거죠. 영원히 올라가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12만 원은 비싼데 하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물건하고 똑같아요. 한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100g당 뭐 한 3,000원, 5,000원, 뭐 10,000원 이럴 때까지 먹는데 100g당 20만 원, 100g당 뭐 56만 원, 100g당 72만 원 이래버리면 안 사요, 한우.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한우를 72만 원 사가지고 좋다고야 샀는데 이걸 지금 내가 가져가면 팔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팔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기에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수익 내고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했다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12만 원대 여기서 밀리고 있는 이 자리가 갭던 자리인데 갭에서 밀리게 되면 이 자리가 그냥 훅 빠져가 다시 또 12만까지 훅 빠져요. 그래서 이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원래는 팔았어야 되는 자리가 내가 늦었으니까 늦은 만큼 뭐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 정도 수익만 좀 챙겨 나오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본전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물리지 마세요. 본전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또 빠져가지고 10만 원대, 9만 원대 이렇게 내려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팔아버리세요. 물리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고점에 사지 마세요. 위험한 매매입니다. 네. 또 좋게 샀더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점에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점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조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저점에 사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호통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명절 지나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